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12시간에 걸친 위례 대장동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던 이재명 대표. 검찰로서는 아직도 불충분하다. 한 번 더 나오셔야겠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게 통보를 했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늘 다시 오라고 하니 가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빠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주 안에 2차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여러 가지를 좀 떠올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는 어떤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기로 마음을 바꿨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혐의가 많아서 한 번에 조사를 다 못했고 또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검찰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검찰이 필요하니까 또 오라고 하니까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앞에 패자로서 그러니까 대선의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왜 패자로서는 말을 왜 넣은 거예요? 정치 보복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치에 선거에 패했으니까 이렇게 수모를 당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의 패배자로서 정치적 보복을 당하는 것을 나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패자로서 내가 다시 한번 검찰이 또 부르니까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두 번 부를 테니까 와라 그럴 때 알았다 언제든 얼마든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언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조율은 하고 있었던 것이고 검찰의 일방적인 소환 요구에는 응하기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신 것 같습니다. 생각 바뀌었어요? 네,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 생각이? 제가 판넬에도 적었는데 예. 자 검찰들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게 처음에는 이재명이 진짜 잘못을 했구나. 이재명이 예.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검찰에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사실 대장동으로서 끝내면 됐었는데 뭐 백현동도 갑자기 가지고 오고 성남 FC 이미 끝난 사안도 재수사해가지고 가지고 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추가하고 이것이 또 조사가 모자라다고 또 부르고 하다 보니까 예. 국민들도 이제는 와 이거 진짜로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된다면 나는 패자로서 검찰 너네가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언제든지 가겠다 이런 쪽으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너무 무리하지 않고 예.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의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부분에서 마음이 다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그러면 이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하지 않고 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한번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아서 검찰이 청구한 이 구속영장 어떻게 판단하는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필요하면 내가 구속에도 응하겠다 이렇게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 검찰의 태도를 보면 합리성이 전혀 담보되고 있지 못하죠. 예. 만약에 뭐 검찰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너무 답변 태도가 불량하고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오라고 하는 예. 것은 검찰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장동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이야기가만 했으면 되는데 억지로 성남FC라든지 그다음에 백현동 문제까지 끄집어 들어오면서 예. 분량을 일부러 늘렸다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것도 뭐 100페이지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이재명 예. 대표가 가보니까 199페이지였다는 겁니다. 질문지가 그렇죠. 검찰의 질문지가. 그러니까 일부러 이 사안들을 늘려놓은 거고 어떻게든 이 수사를 길게 끌려고 하는 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구속 수사를 한다 이것은 일부러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한 명분이고 굉장히 좀 나열식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예. 못해서 구속에 응할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검찰은 정치적인 대선에서 패했던 패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모욕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탄압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래 좋다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마음이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 또 이 전용기 의원의 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걸로 좀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안 갈 수가 없죠.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안 갈 수 없다. 네, 예. 이재명 대표는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그 입장을 갖다 취하는데 그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본인은 예. 패자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 대선 후보가 이낙연 후보였다. 그럼 지금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 대표가 박용진 그 대표였다, 의원이었다. 그러면은 이낙연이나 박용진 그 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검찰이 없는 죄를 갖다가 그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망신주기를 갖다가 한다든지 그 민주당 표현에 의하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 전혀 없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 200조거든요. 예. 200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피의자한테 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수사기관, 검찰과 경찰한테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수사기관은 필요할 경우에 그 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횟수 저한 없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피의자한테 출석을 요구해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피의자의 권리는 진술 거부권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뭐 복잡한 사건 같은 거 해보면은 한두 번 가보는 게 아니에요. 예. 피의자는 오히려 피의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몇 번을 더 가는 거고 예. 10번, 20번 가는 경우도 뭐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기껏 한 번 가놓고 이렇게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 난 더 이상 안 가겠다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진술서 33페이지짜리를 갖다가 이제 올리셔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33페이지라고 하지만 이게 33페이지라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예.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별로 그냥 쓸데없는 그냥 정치적인 선언문 같은 내용이고 진짜로 중요한 법적인 내용은 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있던데 한 페이지에 여기에 뭐 우리 이런 것만 해도 글자가 무지하게 예. 많잖아요. 한 페이지에 13줄, 14줄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글자도 이렇게 크고. 그러니까 글자 크기로 따지면 우리 뭐 이러한 그 텍스트로 따지면 10페이지도 안 되는 거라고요. 예. 대장동 같이 복잡한 그 사안에 있어서 10페이지도 안 되는 진술서를 갖다가 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진술을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부실해요. 왜냐하면 정진상, 김용 한 글자도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초과 이익 환수 관련된 부분인데 그 내용 하나도 없었고요. 2014년 10월 달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한테 당시 시장한테 아 이거 대장동 택지로만 4천억 넘게 남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예. 그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러한 내용이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까? 왜 또 나간다고 했을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체포 동의안 상정이 되면 그때는 한동훈 장관이 나와가지고 검사처럼 이렇게 혐의 이야기하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반박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 반박은 검찰청에서처럼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 국민들이 다 그 눈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는 TV로 유튜브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예.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기소가 되면 김만배 씨가 대장동 건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일주일에 재판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매주일 2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에서도 한 번 해야 되고 서초동에서는 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기소가 되면은 그 피고인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3번, 4번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뒷감당을 갖다가 하겠습니까? 예. 뭐 당원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딱 벌어지게 되면 과연 민주당 그 뭐 의원님들이나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당대표가 하루는 성남 지원 예. 나가고 하루는 중앙지법 나가고 이러한 일들을 과연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정유진 변호사께서 오늘 저희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다뤄야 될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네. 예. 자, 당대표 유지 문제까지도 이제 짚어줬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쫓기는 입장이고 검찰로서는 여유를 가진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올 수밖에 없었다. 안 갈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취지이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수 총장님께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검찰의 소환이나 조사가
일방적으로 이재명 예. 대표에 대해서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계속되면 될수록 국민들 생각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떠도는 소문 온갖 걸 다 했지만 대장동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예.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러면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이 민간과 공영 개발을 같이 안 했으면 민간이 1조를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5,500억을 한수해서 성남이 이익을 가져왔는데 이걸 배임이라고 이야기해버리니 이거는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재명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공화국에 내가 탄압받고 있다. 예. 이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뭐 부르면 언제든지 또 간다. 그래서 그 입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검찰 소환 그 어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꼭 불리한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 입장하고는 다르게 이제 이게 꼭 불리한 일만은 아니다. 예. 대선 패배자로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나가겠다. 예, 대선 경쟁자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선거법 위반과 예. 뭐 지금 현재 6가지 이상의 뭐 이런 걸로 피의자로 소환해서 이렇게 수사한 적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나가는 게 정치적으로 꼭 불리하지 않겠다라고 판단 내린 그 근거는 한번 내가 조사를 받아봤더니 검찰의 프레임이 너무나 야당 탄압이라는 게 명확하니까 충분히 국민이 내 편을 들어줄 거다. 이런 자신감이 이제 포석으로 깔려 있다라는 그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 의원님은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검사 독재 정권이 대선 패배자인 저를 또 잡아가려고 합니다. 좀 지켜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동정론이죠. 예. 또 하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난주 서초동에서 만난 지지자들이 나온 걸 보고 한 번 더 주말에 국민보고대회라는 형식으로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걸 한 번 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늘 출석을 하지만 날짜를 못을 안 박았잖아요. 가기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날짜 이런 것은 내가 알아서 정할 거야. 무슨 말이야? 이번 주 정도가 유력하죠?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예. 토요일 날 그래서 2월 4일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예. 그러면 거기에서 주말에 또 민주당에서 국민보고대회라는 걸 할 거예요. 예. 하게 되면 대표가 안 나갈 수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한 번 또 뭐 대표는 검찰청으로 가고 뭐 당은 이렇게 바깥에 있고 이렇게 형식이 될지 모르겠으나 예. 그걸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게 좀 제 눈에는 한 번 더 압박을 가한다. 예. 당원들이나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발적이든 뭐든 예. 대중을 동원하여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순간 예. 이게 상당히 공간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되기 전에 어차피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보고 굉장히 바깥에서 굉장한 뭔가 세를 과시하고 들어간다. 남는 거는 뭐냐?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저 잡혀 들어갑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서도 그렇고 아니 예. 기소되어서도 그렇고 계속 하겠다는 거죠. 지금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2월 4일 날이 좀 유력하죠.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 날. 예, 봐야 토요일 날이 되는데. 유력한데 이제 알았습니다. 네 분의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좀 내려놔 주시고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는 것과 응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의 재판의 유불리로 따져봤을 때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뭐 재판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돼요. 그것과 2차 소환에 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소와 재판에 응하는 게 뭐 어떤 게 유불리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요. 예. 그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이 돼요. 아, 그 200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 조문이 뭐냐면 체포영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상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예. 않으면 그럼 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다. 응하지 그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이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성남 FC는 성남 FC대로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각각 하는 건데 법원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예. 그 부체포 특권이기 때문에 그걸 엮어가지고 뭉뚱그려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 어찌됐든지 간에 만약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법원에다가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토요일 날 나올 때에는 아마 이제 그만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그 검찰이 그 준비한 그 진료서가 이만큼 됐는데 거기 그걸 뭐 199쪽이라면서요? 얼마나 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잘 아실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정을 잘 아는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이제 한 번 더 가는 것이 그게 예. 더 모양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됩니다. 검찰이 정당한 이유로 다시 한번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특정한 어떤 상당한 이유가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별로 피의자 신분에게는 별로 좋은 일은 없다. 예,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기회를 좀 드릴게요. 네. 그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검찰의 입장이 좀 달라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막상 내가 조사를 받아봤더니 검찰이 질질 시간을 끄는 지연 작전을 플레이하더라. 왜? 한 번 더 나를 부르기 위해서, 한 번 더 나를 불러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질문 내용도 반복적으로 자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고 검찰은 무슨 소리냐? 아주 그냥 방대한 양이지만 그것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빨리 진행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반드시 한 번은 더 나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술서를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무익했기 때문에 진술서로 답을 가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 이후부터는 했던 질문도 하고 냈던 자료 다시 내서 또 물어보고 질문의 속도도 매우 느려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얘기 들으면서 약간 화나셨죠. 아니, 뭐 자, 근데 그렇지는 이게 않습니다. 검찰의 시각이에요. 사실은 네.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 법조계의 대다수 시각이 아마 지금 정혁진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민주당 쪽 시각은 아주 극과 극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검찰이 시간 끌기, 망신 주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끌기도 했다는 거고 원래는 밥도 안 먹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밥 먹고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는 검찰은 지금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혁재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응하지 않아야 되고 예. 검찰의 포토라인에 쓰지 않아야 체포영장 청구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그 국회에다가 그 구속을 하기 위한 이 예. 인준을 거치는 이거에 대한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나는 소환 조사 받겠다. 그리고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예. 이야기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이걸 구속영장도 청구해야 되고 국회에다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예. 심어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당황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에는 시간 끌기 작전을 쓰면서 한 번 더 나와라. 또 한 예. 번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과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가 뭐 예. 기싸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정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안 됐으면 뭐 검찰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다른 분이었다면 네, 이낙연이나 뭐 그렇죠. 다른 박용진이었다. 분이었다면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를 안 했을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야당 하셨는데 탄압식으로 안 했을 거다. 이런 저는 뜻이죠. 100% 탄압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민주당 대표가 누가 된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과거는 결국에 미래를 보여주게 되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 음모로 사형을 받으셨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논두렁식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받지 않았고 있었으면 그 타겟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뭐 북한과 내통했다, 색깔론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한 적이 있고, 예. 뭐 서욱 장관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했던 이런 장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박지원 국정원장도 검찰 수사 라인에 그리고 포토 라인에 많이 나갔던 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 보복이 명확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어도 검찰과 지금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상식적으로 보면 없는 죄를 2023년, 2022년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검찰인지 모르겠고 그건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제가 정변이 얘기할 때 옆에서 들어보는 게 이런 취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시장이나 지사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변호사답게 뭐랄까 걸리지 않게끔 많이 했다는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검찰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출발은 뭐 검찰이 이렇게 찾아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고 예. 오히려 강력하게 방어를 하니까 예. 수사 강도도 세진다고 보는 게 맞다. 또 하나는 아까 이게 왜 검찰이 설마 아니 일부러 천천히 조사할 리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보기에는 자 조서가 마지막에 조사를 받고 자기가 헤아려 봤더니 199페이지라고 마지막에 무인 사인을 해야 되니까 예. 199페이지다. 그러면 검찰에서 자기가 낸 게 30페이지고 가름한다고 했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자 이게 뭐냐 대부분이 검찰이 갖고 있던 질문을 그대로 쓴 게 199페이지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은 가름합니다. 계속 중복해서 물어놓는 거예요. 왜? 나중에 법정에서 현출되니까 예. 나와야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두세 번 계속 물어서 못을 딱딱 박아놓는 그 절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알겠습니다. 더 시키려고 망신 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약간 좀 야당적 해석인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다라면 그 검찰의 이게 탄압, 정치 아니, 탄압 대상은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됐을 아니. 것이다. 그 측근들이 됐을 것이다. 그 당시 내각 참모 장관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혹독하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 아니. 빠졌더라면 빠졌더라면. 그 대신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던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것이다. 이 가능성을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쓸 수도 안 쓸 수도 있는데 안 죄가 설 수도 되지 있고 안 설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제가 돼야 쓸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온 거 와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서해 아니 근데 공무원 감사원 피격 사건 감사라도 이게 뭐 근데 등등. 피의자로 전환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낙연, 정세균 씨가 만약 의원이 예. 전 대표가 대표라면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에 뭐 검찰 수사를 안 받을 테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근데 그렇게 무조건 이재명이 아니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타겟으로 잡았을 거라는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죠.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검찰이 수사거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21세기에. 알겠습니다. 나는 좀 어쨌든 미안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은 뭐 혐의 없음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빼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안보실장이나 국방장관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를 벌였고 기소를 한 상태죠. 알겠습니다. 그 가능성 얘기를 하셔서 여쭤봤고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만 이 좀 논란이 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 자료를 딱 들이밀었더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인과 잠깐 상의를 좀 하겠다. 그래서 좀 시간을 달라 해서 한 30분 정도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시간 끌기를 한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억측, 이제 세간에 퍼지고 있는 억측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술서를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대장동 관련된 진술서가 제시가 됐을 때 그 대표님께서 잠시 좀 변호인하고 면담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시고 30분 정도 면담을 하신 후에 들어오셔서 다시 또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혀 뭐 사실이 아닌데 30분 동안 딴 일 따로 뭐 그럴 시간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다. 이제 위례 신도시 관련된 자료가 검찰에 의해서 딱 제시가 되자 당황한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과 내가 30분 정도 좀 얘기 좀 해볼게.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더 논할 가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저게 전형적인 이제 검찰이 예. 기자실을 통해서 언론에 흘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해졌다, 이렇게 알려졌다. 예. 법조계의 중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뭔가 이게 몰아가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이재명 하는데 대표 측에서 지연 예. 플레이를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검찰하고 거의 같이 공생하거나 상생하는 정도까지 그 기자들이 일방적 검찰적 주장들을 흘러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이재명 검찰 대표의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그럼 상당히 모욕스러운 얘기긴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예. 이재명 대표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사는 이제 대장동에 관련된 건데 예. 위례 걸 던졌는데 위례에 이제 그 일당들 일부가 아마 그 분양에 예. 해서 분양 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뭔가를 숨기고 뭐 증거가 나오면 발뺌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흘린 역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례 관련해서는요. 검찰 출입 기자들 이제 우리가 출입처 뭐 의존주의 또는 출입처 중심주의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저널리즘에서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다 검찰 편은 아닙니다, 김수청장님. 이제 그렇게 야당은 눈에 비춰질 수 있지만 검찰이 주는 대로 받아쓰기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그 부분은 조금 김 총장님께서 이제 마음을 여시고 이제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하나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네. 일각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례 신도시와 관련돼서 당황해서 변호인과 30분 정도 이제 작전을 짜느라고 좀 이제 수사를 잠깐 멈췄다라고 하는 일간의 보도가 있고 그 배경을 들여다봤더니 과거에 이제 지난번에 성남 FC 관련돼서 조사를 받을 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랬죠. 정진상이 그랬다는 것이냐? 난 믿기지 않는다. 이 이제 표현을 썼는데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번에는 그런 말을 뱉지 않기 위해서 변호인하고 좀 상담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있는데 이 맥락이 좀 궁금해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야? 난 전혀 몰랐는데 이 말을 검찰 수사에서 하는 게 왜 본인 나중에 재판에 불리하게 굉장히 작용하는 나쁜 거죠. 왜요? 왜냐하면 정진상이 한 것이 그게 굉장히 범죄란 이야기였거든요. 예. 만약에 정진상이 한 게 아무 일도 아니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뭐 그래 뭐 정진상이 뭐 그렇게 했겠지 뭐 그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왔을 텐데 예. 정진상 실장이 한 게 아주 그 치명적으로 그 제3자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 구성 요건에 해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했어. 근데 난 몰랐어. 이렇게 발뺌을 갖다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그게 나중에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군요. 그다음 이제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는요. 예. 위례는 그 대장동의 예행 연습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복싱 뭐 세계 타이틀전 같은 예. 거 할 때 타이틀 매치 이전에 오픈 게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장동이 그 타이틀 매치라면은 그 위례는 오픈 게임인데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남 도계공이 2013년 9월 12일 날 설립이 됐어요. 예. 그런데 10월 29일 날 그때 이제 유동규 씨가 성남 도계공의 사장 직무대리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유동규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한테 남욱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겠다고 위례 관련해 가지고 예. 보고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진술이 그 유동규한테 진술이 있고 예. 관련한 뭐 그 결제 서류 같은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월 1일 날 사업자 모집 공고가 있었고 12월 3일 날 남욱 등이 이제 사업자 공식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요번에 낸 그 진술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는 대장동 일당이 관여한 걸 나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진술서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동규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 그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했다라고 그 진술을 갖다가 하고 관련된 증거 자료가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걸 들이대니까 이거는 내가 내 그 진술서하고 모순이 되네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당황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